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 월요일 8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 다음에 한 주의 시작이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장중에 변동성은 좀 있을 거예요. 올라서 시작하고 내려서 시작하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아침에는 그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월요일이 대체적으로 좀 거래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동성을 좀 제공할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너무 올랐다거나 너무 내렸다거나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원래 다들 바쁘고 힘들어 가지고요. 네, 주식 매매 잘 안 해요. 그래서 거래가 오전에는 조금 뜸하다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관심 종목, 아주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급등하는 게 있다, 그죠? 그 정치 관련주, 네. 금요일날 샀어야 되는 건가? 이게 갭으로 튀면은 못 사는데, 그죠? 아까운 게 좀 있네. 다른 거 보는 거죠, 뭐. 다른 거. 대체적으로 다 뛴다, 그죠? 예. 대체적으로 다 뛰네. 오늘 자동차, 야, 이 자동차 100% 곧 나오겠는데? 현대차? 그냥 현대차 100% 곧 나오겠죠. 얼마 안 남았어. 지금 80% 정도 나왔는데, 이게 위쪽에서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빨리 가기 때문에, 강하다. 센 것들은 뭐, 오늘 시장도 거의 1% 올랐네요? 저렇게 그냥 막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또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좀 지켜보죠, 뭐. 너무 많이 튀어가면은 사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보시고, 아침에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급할 거 없잖아요, 그죠? 좋아요. 자, 추석 먼저 불러볼게요. 네, 청산유수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우상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랄랄라님, 배우민님 어서 오세요. 죄악벗은영호님, 군산 최부자님, 호호하하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많이 계시네요. 오늘은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메리스텔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젤리나 쫄리님, 네, 굿모닝. 역시 할리우드 스타라, 네, 영어를 막 쓰시는구나. 굿모닝. 여기까지만 쓰세요. 네, 더 이상 쓰면 못 알아봐. 권명장님 어서 오시고요. 간물주님, 네, 장중 가격 안 보고 방송이 더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가격 뭐 중요해? 두산중공업도 공짜 주식으로 전환이 됐군요. 100% 넘게 나왔다고? 그러네요. 슬쩍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요. 네. 슬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승, 그 다음에 상승인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여기요. 네. 이렇게 갭에 대한 부분들. 이거 이제 종목 진화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상승으로 강하게 나갔으면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네,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서 언제 잘라먹을지 고민하시면 되고, 100%대 수준에서 그냥 적당한 절반의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은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냥 뭐 투자금이 굉장히 많으면 모르지만, 네. 근데 VI 걸렸네요. 그러면은 일단 더 지켜보고요. 만약에 이게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오늘도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는 거 좋지? 네. 그래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100% 넘으셔서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화수분처럼님 반갑습니다. 네. 건물 사시겠네 진짜. 하나 더 사 이참에. 네, 하나 더 사서 좋은 일 만드세요.
경사 났네. 분위기가 괜찮구나. 뭐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잘 갔는데 뭐 잘 간 장이 되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트렌드가 지금 보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또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도 양봉 빨간색,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일단 양봉 빨간색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다시 한번 갭상승이에요. 코스피도 뭐 갭상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거는 조금 덜 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갭이죠. 이번에 갭이 이제 두 번째잖아요. 이렇게 하나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갭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갭,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갭. 이게 상승을 조금 더 키우는 그런 갭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모습이 얼마만큼 좀 세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이제 제대로 타고 진행이 되게 되면 제법 긴 상승으로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섹터라든지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해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상승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테마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덩치가 좀 있는 것들 또는 섹터만 딱 지정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에 많이 떠서 시작하는 것들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뜨지 않고 그냥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그냥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이 유지된 거, 상승이 계속 가고 있는 거, 상승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어떤 종목들 갖고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유를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카카오도 신고가 나왔네요. 계속 간다. 이 미친놈, 미쳤는가 봐. 그죠? 미쳤네. 41만 8천원. 얼마를 버는 거야 이건. 이렇게 가는 것들은 계속 가버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자동차 같은 종목들도 그렇게 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이제 상승으로 딱 방향을 잡아버린 것들은요, 그냥 뭐 멈출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계속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봤을 때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계속 형성되고 있고, 또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시황에 있었던 건가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제 시총 상위권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은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주도 업종군들이 출발하게 되면 그쪽으로 일단 방향이 계속 쏠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제 뭔가 좀 조정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조정이 나오는 물량 자체를 그냥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셔닝은 어이구 개새끼, 야 아침부터 그러지 마. 너 기다려, 너 안되겠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밖에서 저기 그 창문 열어놨더니 소리가 나니까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와 그러면 저놈도 참 보면 이제 방구석 여포야. 아주 그냥 집 안에서만 그냥 막 개라 그런가? 개가 이제 자기 집 앞에서는 뭐 먹고 들어간다면서. 그런가 봐요. 웃겨. 하여튼 자,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증폭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높여줘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올라가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전략을 하나로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그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걸 굳이 뭐 중간에 자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멈출 필요도 없고요. 근데 가는 방향만 잘 보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너 어디로 갈 건데? 요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너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 일단 어디로 가든 옆으로 가든 뒤로 가든 뭐 굴러서 가든 어디 목적지까지만 도착하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 우리도 그거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유 종목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계좌도 많이 상황이 좋아지게 될 테고 또 수익은 더 많이 커질 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상황 자체가 뭐 크게 바뀌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단은 이번 주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먼저 살펴보면 월요일 증시는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죠. 네. 자, 이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주 시장 전망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월요일 출발은 상콤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악재가 없죠. 네. 사실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는 상황이죠.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던 국내 시장의 움직임을 뭐 만들었던 악재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악재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냥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 상승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재가 왜 없느냐 쳤더니 경제지표, 뭐 경기 부양, 뭐 갈등 요소 등등이 없다 이게. 좋기만 하다 이거. 좋기만 하다. 네.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계속 개선되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요.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 개선이 되는 움직임 그런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만 보시면 경제 지표만 따지고 보면 시장이 좋은데, 네. 이번 주에 전망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뭐 고용 지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거 다 개선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상치가 전부 다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연준의 그런 목표 물가제 이거는 2%대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2%대? 2%대면은 뭐 훌륭하죠. 그죠? 네. 2%면 훌륭해요.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저금리 시대에서 돈이 많이 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요.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썩 좋지는 않았어요. 경제적 상황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뭐 미국에선 봉쇄가 일어나기도 했고 우리도 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쯤 되는 거야. 왜냐면 사회적 봉쇄 거리두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이번 주부터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그 카페 그다음 음식점 추가적으로 강화 조치가 일어났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9시부터인가요? 9시부터 5시까지는 배달만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 그냥 사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만 가능하고 안에서 못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막 커피 마실 수 없는 거니까. 음식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런 곳들 위주로 이제 강화가 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제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여튼 뭐 뭔가 이제 조금씩 밀집해서 모여가지고 마스크를 벗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제재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문을 닫아버렸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이게 뭐 대기업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조그만 식당 이런 것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배달 앱인가요? 그 배달하는 거기만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배달이 요즘에 돈을 좀 많이 번대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햇빛이 이게 딱 비추면 빛만 쬐는 것이 아니라 햇빛의 뒤쪽은 그늘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됐다 그러면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쪽도 또 생겨난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보니까 이제 언택트 이런 카카오 게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도 그렇게 됐지만은 이렇게 음식점이라는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실질적인 봉쇄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달 쪽이 네, 뜰 줄 누가 알았어? 그죠? 물론 이제 상장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있나요? 상장 기업들? 근데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쪽에서 이제 배달의 수요가 폭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쪽이 좀 잘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좋지 않죠. 아무리 뭐 배달이 잘 되고 뭐 그런다 치더라도 네, 뭐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썩 좋지 않았는데 실제로 느끼는 부분과 경제적 지표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당장 이거는 이렇게 차면 안 되겠다. 그림으로 봐야죠. 이렇게 재놓고 네, 여기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네, 경제적 충격이 빵 하고 떨어졌어요. 빵 떨어졌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가게가 문을 닫든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왜요? 요거는 경제 지표가 집계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실제로 안 좋아졌어도 아직은 괜찮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초기 국면에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경제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경제가 바닥을 치고서 뭔가 지지가 될 때, 네, 이렇게 돌아서겠죠? 그럼 요때는, 네, 회복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개판처럼 나옵니다. 개판. 실제로 나쁜 것만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럼, 경기 회복 아직부터 멀었나?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회복 단계를 거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충격파? 네. 예상치 못했던 변수 또는 잘 안 되는 거? 뭐든지 다 그렇거든요. 경기 부양책을 썼다고 해갖고 바로 좋아진다거나 바로 뭐 멋지게 움직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굴곡적인 시간들을 거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 지표는 계속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나쁘지 않았어. 비슷해. 여기 가파르게 이제 아주 나빴다가 빵 하고 치고 올라올 때 좋아졌다가 뭐 이렇게 네, 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개선되는 모습 계속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느껴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요 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랑 경제 지표랑 다 같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죠. 항상 보면은 경제 지표는 조금 후행을 합니다. 먼저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나서 지표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2차적으로 그 확산세가 벌어져서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 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경제 지표라는 것을 볼 때 국내 경제 지표는 참고하지 않은 지 조금 오래됐어요.
국내 이 주식과 연결됐을 때, 물론 이제 국내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할 때는 국내 경제 지표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통계청 들어가서 봐야 되긴 하는데, 통계청에 있는 국내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증시 분석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지만 실제로 매매 주체들이 개인들이 지금까지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국내 투자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밀어주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은 우리나라만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동적이죠. 연동적인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 다음에 뭐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뭐 동남아, 유럽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덩어리 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다 연동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잘 가요.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갈래가 생겨. 미국 시장이 잘 가면 야, 미국 시장이 잘 가니까 다 같이 잘 가겠지?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 시장이 잘 가니까 선진 시장만 잘 가고 이머징 마켓은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요즘에 이제 코스피 쏠림 현상과 같은 경우처럼 그냥 대형주, 우량주 이런 쪽으로만 막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되면 찬밥이 돼요. 개밥의 도토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간에 이렇게 네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좋은 장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장세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언제냐면 2018년도에요.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도부터 무역 분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역 분쟁이 아니었죠. 뭐냐면 달러의 강세. 다우지수를 봐야 돼요. 2018년도. 2019년도에 얘네는 많이 올라갔어요. 이 새끼도 요즘 근데 많이 빼긴 했다, 그죠? 네.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여기 연말에 좀 뺐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2019년도에도 뭐 여기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혔을 거라 생각하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이 이제 막 심화가 되던 그런 초기 시점인데도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뭐 국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도 높은 데다가 미국이요.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선진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머징 마켓은 거의 그 당시에 다 죽었어요.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납품하는 우리나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다 나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들만 잘 먹고 잘 산 거죠. 네. 이렇게 양극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또는 시총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총 상위권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된다 그러면은 증시를 띄우기 위한, 증시를 위쪽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 그러면 중소형주 잘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시장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또 집중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시장이 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 상황이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주춤거려서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것은 사실은 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경제 지표는 어서 오세요. 네, 자주 오세요. 띄엄띄엄 오면 미워할 거야. 이거 옛날에 뭐 있었지? 미워할 거야. 아무튼 네, 자주 오세요. 경제 지표는 흐름을, 방향을 알아보는 좋은
척도가 되죠. 네, 좋은 척도가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나요? 흐름과 방향을 알아보는 좋은 척도가 된다. 그냥 그것뿐인 것 같아요. 근데 경제지표가 할 수 있는 네 부분은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해 라고 딱 정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은 방향이 맞다. 네. 이렇게 결정 지으면 되죠. 방향이 맞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듣는 것도 있잖아요. 뭐라고 돼? 인생이라고 했던가? 그 격언이 나온 게, 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니까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일단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하루 흔들리죠? 많이 흔들리고 또 지금 보면은 참 그 악재 요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그 언론이든 어디서든지 간에는 그 제가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약간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죠. 뉴스에서는. 그래서 더 자극적인 뉴스가 없으면 지난 자극적인 뉴스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극과 극. 네. 약간 극단적인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그 부분은 어머머머 그랬대? 예. 이게 그 주부님들이 이제 수다를 떨 때 보시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이제 어느 집 남편이 네. 그냥 동네 아는 아줌마하고 인사를 했어. 그러면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를 하고 지나간 거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나누고, 네, 엄마 애기 잘 크죠? 아,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거야. 근데 그걸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 그 집 남자가 누구누구 만나서 인사하더라. 그러면은 이 재미없죠. 이 눈빛이 이게 말이 아니잖아.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니까. 막 그러면서 그러면 맞아 그 사람이 그랬었어.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에요. 매스컴이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황도 굉장히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뭔가 이제 사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도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게 꼭 다 그런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3단계를 가야 된다, 뭐 5단계를 가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정부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매스컴은 전부 다 이제 3단계를 왜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파장이 오느냐 등등등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처음 볼 때는 어머 그 정도까지 가겠어 하다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정말 큰일 났네. 어떡하니 좋지? 네, 이런 기분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거 매스컴들이 많이 좋아하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왜냐면 집단 행동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론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몰이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볼 때는요, 항상 절대 속일 수 없는 거, 지표, 그냥 숫자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만 보세요. 근데 가끔씩 요즘에는 숫자도 다 속여요. 숫자도 속여서 나오고 나중에 미안합니다.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정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네.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또는 예측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현재 수준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뭐 객관적으로 나오는 발표된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추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상황을 짐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다,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다. 그건 전부 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네, 지표가 일단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지금 앞에 상황에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방향을 맞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방향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내리면 안 되겠죠? 내가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게 막 그냥 바로 직행으로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을 좀 들렸다가 대구를 좀 들렸다가 뭐 아니면은 정말 이상하게도 목포를 들렸다가 부산을 간대. 네, 정말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도 그렇게 간대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그 차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이 뭐 어디 들었다 간다고? 왜 바로 안 가고? 그러면서 중간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시 찾으려면 힘든 거예요. 이게 주식도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상승을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타고 가는데 지금 현대차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가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잘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냥 네 내려버렸어. LIC 좀 밑에 다시 살래.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와. 그럼 살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물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식은 항상 물려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방향을 계속해서 맞춰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뭐 좀 지루했다거나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그래서 뛰어내리게 되면 나중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 지금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 뭐 지금은 못 사는 거죠. 이럴 때도 살라고 했으면 샀겠지만 실제로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데 부담되죠. 못 삽니다. 많이 알수록 힘든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아직 절반은 갖고 있으니까 네. 좋은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100% 나온다 이 얘기지. 현대차 100% 수익이 나오면 네 재밌겠네. 사실 뭐 여기서부터 친다면은 100% 이미 넘어갔죠. 넘어가고 100%가 뭐야? 3824. 네. 100% 훨씬 넘어갔지. 이미 우리 수익률을 챙긴 걸로 치면은 100% 넘었지 뭐.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이것만 지금 80%니까 네. 한 130, 40%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중간에 잘라먹는 단계가 있고 또 그냥 쭉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가는 동안에 많이 흔들어요. 종목들이 많이 흔듭니다. 흔드는데 항상 속일 수 없는 거 거래량 꼭 확인하시고 그 거래량을 통해서 뭐야 별거 아니잖아. 왜 종목만 거래도 없는데 왜 종목만 저렇게 난리를 쳤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냥 들고 가는 거야. 죽자. 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드런 놈 그러면서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랠리가 한번 시작되면요 그 종목은 사실 이제 밑에서는 못 사요. 카카오도 실제로 지금 랠리가 시작되고 나서 그냥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였다고 보여져요. 요 정도? 네. 요런 데선 못 사지 싶은데 이제 못 사. 가기는 가죠. 가기는 잘 가는데 언제든지 사도 물리지 않는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근데 못 산다고. 못 사요.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거? 이게 지금 처음에 매수가 들어간다면 여기 이렇게 전환될 때 포인트 네. 그 다음에 전환될 때 포인트 그 다음에 넘어갈 때 한 번 더 넘어갈 때 여기거든요. 네.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딱 여기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네 신고가 나온 이후에 살짝 쉴 때 이거 굉장히 리스크 많이 걸고 사야 돼요.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시장 트렌드가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맞춰서 가는 거지. 이건 되게 사기 어렵다고요. 요런데인데 여기서도 가면서 그냥 지금 보니까 아유 저 자리 되게 좋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면서 얼마나 굴곡의 세월이 많고 변동이 심하고 그렇겠습니까? 이거 사실 매수하기 되게 어려운 자리래요. 큰맘 먹고 사야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사고 있어. 지금 매수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부담되는 자리죠. 따라가면서 매수하기 되게 애매한 자리입니다. 수익 날 수야 있겠죠. 근데 41만원까지 올라갔어. 지금 옛날에는 10만원도 안 하던 주식이었는데 40만원 넘어갔어. 그럼 10만원이 안 할 때 40만원 50만원 가는 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40만원 50만원짜리가 그만큼 가려면 이게 200만원 넘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과연 200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는 딱 벌써 느낌 딱 오죠. 카카오 200만원 넘어갈까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다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 10만원이 안 되는 주식인데 10만원도 안 하던 주식이에요. 10만원짜리 주식이에요. 10만원짜리가 50만원 갑니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40만원짜리인데 200만원 간대요. 그러면 이게 뭔가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틀려요. 이게 개인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거기서 더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씩 보면은 뭐 몇천원짜리가 몇만원 갔어. 거기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가격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네, 시장은 가는 쪽으로 일단 방향만 맞으면 계속 가지고 가시고요. 중간에 뛰어내리지 말자는 얘기죠. 네. 항상 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물려 있어야 돼요. 주식에 항상 물려 있어야 돼요. 내 계좌에 항상 주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려 있어도 괜찮아요. 손실 나도 괜찮아요. 일단 항상 주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손실 나도 괜찮다고 해서 개떡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개떡 같은 거 갖고 있지 마시고 좋은 걸로만, 네, 그래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거,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갖고 가셔야지. 또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있죠. 막 밑바닥으로 처박히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만 잔뜩 들고서 성투사가 종목을 무조건 들고 있으라고 했어. 뭐 그럼 내가 나만 죽이려면 되는 거니까 절대 그러지 마요. 네, 좋은 것만. 자, 그러면 경기부양 한번 볼게요. 이제 경기부양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양적 완화예요. 2% 물가 상승이 있어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요거는 연준으로서는 더 할 수 없는 정도, 네, 그냥 뭐 앞으로 계속 경기 부양 양적 완화 계속 해줄 테니까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라는 느낌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좋아요.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네, 긍정적입니다. 시장에 긍정적이에요. 근데 급격한 인상은, 급격한 상승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부담을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건값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원짜리가 한 1, 2년 정도 지나면서 200원이 됐어요.
야, 많이 올랐네 라고 하지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기 때문에 잘 충격적인 부분을 잘 못 느껴요. 어느덧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가격이. 100원에서 110원, 110원에서 120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라. 네.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또 지출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치들도 같이 커질 수는 있어요. 완만한 인플레이션 좋아요. 그런데 급격한 인플레이션 100원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200원이 됐대.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500원짜리 뭐 요구르트 하나가 갑자기 1000원이 됐대요. 어제까지 500원이었는데요? 이제부터 1000원이야. 1000원 내.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500원 내고 먹던 거 지금 먹고 싶지가 않단 얘기죠. 부담되니까. 물론 너 돈이 너무 많거나 뭐 자기가 돈을 얼마 쓰는지 모르는 정도 뭐 그런 분들은 뭐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플레 사가지고 뚜껑만 먹고 몸통은 버리는 분들. 네. 진짜요. 부럽다. 그 뭐 갑분놀이 그런 거 있다더만 갑분놀이. 갑분놀이 부자 재벌놀인가? 그 요플레를 딱 사가지고 요플레 뚜껑을 따면은 이제 저거 있잖아요. 그 뭐지? 뚜껑에 묻어 있는 거 그거만 이제 핥아먹고 몸통은 버린다 이거지. 요플레 맛을 보려고 샀다. 뭐 그런 것도 뭐 있었는데. 네. 그 재벌놀이라고 해서 서민들이 하는 재벌놀이. 먹을 거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 있긴 있더라. 하여튼 하여튼 급격한 상승이 좀 일어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먹지를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를 소비 같은 경우들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통화량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통화량을 가지고 조절을 해요. 통화량을 가지고 뭔 소리야? 물건 값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 네. 돈이 많이 있으면요, 물건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돈이 적으면 물건 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으로 조절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뭘로 조절하죠?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인상, 금리 조절이다 이거죠. 이게 정부의 역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묵인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많이 풀겠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건값이 올라가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 상태 유지하겠다 라고 얘기한 게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에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로금리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아져요. 어떤 효과를 노렸냐면 금리가 제로금리면 경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대출을 받기 쉽습니다. 경제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이자도 얼마 안 받고요. 이자 거의 없이 그냥 제로 금리로 돈 빌려주겠대. 야, 갖다 써. 나중에 돈 어차피 하면 잘 될 거 아니야? 잘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갚어. 이거 얼마나 땡큐요. 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건데, 지금 경제 지표를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데 돈이 없어. 투자를 못했다면 제로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가 가능해지죠. 투자가 가능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투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용도 증가하죠. 사실 여기서 다 게임이 끝난 거죠. 네. 기업이 투자를 시작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뽑고 뭐 설비를 뭐 하고 공사를 하고 막 그러면서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뭐 기업이든 또는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수익성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이 얘기죠.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 오늘 평택 공장 가동 시작하죠. 30조 원 들어갔나요? 네. 그렇게 갖다 쏟아볼 때 어떻겠어요? 이제 뭐 설비 공사부터 해서 뭐 작게는 페인트 또는 청소하는 부분의 용역까지도 전부 다 돈을 벌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기업의 투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일으키는 게 있죠. 정부가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통화 정책을 강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금리를 낮춰서 돈을 막 푸는 거죠. 양적 완화를 막 해요.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그냥 돈을 공짜로 주는 거야. 이거 갖고 해. 그리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돈을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출구 전략이고 금리 인상이죠. 근데 그걸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뭔가 진짜 폭발적으로 경기가 늘어나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물건값이 점점점 올라가게 되더라도 당장은 금리 인상과 같은 일들은 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시장에서는 이 호재가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기 부양에 있어서 이것만큼 뭐 이거 끝판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장은 그래가지고 향후 5년여 정도는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갈등 요소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의회에서 알아서 풀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미중 갈등 요소는 이제 거의 끝났다 봐야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과 같은 부분에서 합의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제품들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역 합의는 일단 지켜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중국이 기술주를 가지고 협박을 했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갈등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도 기대치가 커지는 거고요. 나쁠 게 없네? 악재가 사실 없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미국 쪽에서는 뭐 신규 확진자 이런 쪽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네, 기대치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편하게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죠. 카카오가 또 아침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요, 밑에서부터 잘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5% 10%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내려갔었던 패턴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금 회복을 한 만큼, 네, 종목들은 더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직 절반 정도도 못 올라왔죠. 절반도 못 올라왔어요. 그런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위로 회복된 애들도 있고요, 밑에서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려갔다가 이만큼을 올라가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 그냥 가든,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매수가 들어갔다라면, 그죠? 추가 매수가 들어갔다라면 여기서는 수익이 커졌을 테고 여기서는 이미 손실이 복구가 됐을 것이다. 근데 매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결단은 뭐예요? 아, 이게 투매고 이게 이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그냥 막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매수를 못 하잖아요. 주가가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수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의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어떤 전망이라고 좀 그렇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진행 상황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이런 것들이 없이, 또는 이정표가 없이 그냥 앞으로 계속 가기만 한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길을 모르는 한, 내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회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길잡이가 바로 어떻게 보면 시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황을 통해서, 또는 뭐 시황을 굳이 안 보더라도 뉴스나 신문기사 이런 것들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또 있죠.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려니까 이 새끼들이 워낙에 뻥을 많이 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요즘에 뉴스만 보면은 막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걸렸다면서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세월호 때 기억나시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소비가 막 줄어들고 막. 요즘에 때 아닌 정신과 호황이라고 하더라고. 정신과 호황, 그 다음에 피부과 호황. 피부과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마스크도 쓰고 다녀가지고 피부가 약한 분들은 거기가 이제 피부 알러지 발진이 생긴다네. 때 아닌 피부과, 그 다음에 정신과 이런 쪽에서 되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손님이. 우픈 이야기죠. 아무튼 뭐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 보게 된다면 조금은 조절을 하면서 좋은 것만 좀 보면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방향만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5분만 쉬었다가 올게요. 자, 맛있는 거 물 한 잔씩, 커피 한 잔씩 드시고요.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다 써놓을게요. 10시. 아니야, 10시 5분. 10분 쉬어요. 아시겠죠? 10시 5분에 10시 5분이요. 조금만 쉬었다 오십시오.
자, 기지개 키고 오셨나요? 네. 이게 스트레칭을 조금씩 하셔야지 돼요. 오,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아시죠? 네.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고, 이게 너무 좀 이제 꾸부정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저는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려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하고 있으면 뭔가 좀 자세가 안 좋죠. 그래서 자세 좋은 뭔가를 지금 좀 찾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스트레칭 한 번씩 풀어주는 거 그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그래도 들으시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시고, 자, 이제는 종목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 좀 살펴보면 이게 전부 다 올라가긴 해요. 전부 다 올라가는데 일단은 지금 10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 수가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좀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3단계가 바로 되기 전에 나타난 어떤 그런 시황들,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뭐랄까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좀 개선된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이런 상황들이 좀 개선되는 느낌을 좀 가게 된다라 그러면 상당히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려감이 시장에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들 위주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을 보니까 사조 시푸드가 네. 점상이네요. 네. 점상. 사조 시푸드. 그래서 뭐 사조 시푸드. 사조 대림도 많이 올랐구나. 네. 그러면 오양도 사조 쪽에만 문제가 좋은 게 있나요? 아니면 보자. 참치, 원양업, 테마, 유가 하락, 그 다음에 어획량이 많아지고 있다. 수익이 일단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것 말고도 동원 참치도 되려나요? 다 같이 오르네요. 수산주가. 네. 그럼 수산주가 왜 안 올라? 수산주 옛날에 수산주 올라갈 때 수산중어 꼭 같이 올랐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죠. 얘는 아니야 이런 거. 이름만 똑같다고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 종목이 뭐냐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야, 그렇죠. 예전엔 그랬어요. 이것도 뭔가 이제 포지션을 좀 잘 잡았었네요. 이렇게 해서 네. 사전에 작업들을 미리 해놨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죠? 그래서 요 단계에 있는 것들, 지금 올라갈까 말까 하는 단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방향을 좀 잡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이었고요. 세동. 이건 뭐 시총이 작아가지고 140억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한가고요. 오늘 상승 종목을 볼게요. 수산주가 대충 많이 잡고 있고요. 코롱 글로벌, 우선주. 오늘 또 상한가네요. 상한가 근접. 네. 우선주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가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이제 코롱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이 시총이 작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뭐, 시총이 작으니까 뭐 조금만 해도 움직이잖아요. 200억이면은 오늘 시총이 200억인데 거래대금은 167억이에요. 그럼 몇 바퀴 돌았다고,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벌써 아침에. 계속 이 상태 유지되면은 이 시총을 넘어서서 몇 번 돌겠죠. 이게 유통 물량까지 생각하면은 아마 네, 한 바퀴 이미 돌고도 남았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롱 글로벌 본주는 안 올라가네. 예. 본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코롱 글로벌 우선주는 더 많이 가는 이유는 그냥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이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주랑 우선주랑 같이 대결이 빵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는 우선주가 훨씬 더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저런 모습들이 한 번씩 나와요. 본주가 튈 때 우선주는 훨씬 더 많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를 보게 되면 둘 다 비슷해요. 왜냐면은 얘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요. 1, 10, 100, 1000 아니지 1000억 원 조 10조 맞나요? 5천억 9조 39조 삼성전자 우선주가 네 맞죠. 시가총액을 저 정도 갖고 있으니까 요거 자체가 네 약하지 않죠. 시너지요? 네 계속 보유죠. 어쨌든 상한가는 계속 보유입니다. 200만 주잖아요. 네 200만 주고 여기 지금 코로나 검체 키트 이쪽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끝에 있는 거죠. 보통 상한가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루 더 보는 거지. 하루 더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메디포럼 제약. 이 제약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아마 오늘 전부 다 저기 있겠죠. 뉴스를 짤막하게 좀 볼게요. 그러면은 네. 얘도 뭐 하는지 봅시다. 이거는 알테오젠. 메디포럼. 이건 치매. 실적이 많이 좋아졌네요. 168% 실적 증가네요. 네. 신약 개발. 얘도 뭐 코로나와 연결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치매 치료제. 얘는 치매 쪽, 신약 쪽인가. 아, 여기도 있구나. 코로나19, 코로나19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건 뭐예요? 코로나 퇴치용 스프레이? 아, 이거는 근데 좀 잘 모르겠다. 그죠? 네. 마스크, 방역 가운, 그 다음에 의료용 중앙 장갑.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신사업에 진출을 하든 아니면 뭔가 이제 하여튼 연결고리를 꼭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겠네요. 이런 것들. 오늘 잘 보시면 이제 이런 종목들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었던 거 지금 뭐 시젠이나 잘 알려진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좀 주춤하죠. 시젠, 신풍제약. 오늘 신풍제약도 많이 올라가네. 야, 신풍제약은 이 죽질 않나 보다. 치료제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퍼가 3,700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 퍼가 3,700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퍼가 2,000 넘어가는 것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3,700이라니 이게. 퍼가 3,700이면은요.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계산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투자금을 3,700년 후에 돌려받는다. 네, 3,700년. 와, 씨. 우리나라를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저기 그 고조선 시대로 가야 되는 고조선 시대? 네, 그쯤 되나요? 고조선 시대쯤 되나요? 아무튼 네, 그런 시대네요. 야, 3,700이라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물론 이제 퍼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실적 올라가면 되죠. 근데 퍼가 저렇게 많이 떴다라는 것은 기업의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거라서 이게 부담이 그대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에서 산 사람들이 그냥 그 부담을 다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게 8월달 그냥 딱 1년 전만 하더라도 5,000원 밖에 안 하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12만 원이면은 이게 뭐 답이 안 나오지. 뭐 2000%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2000% 넘게 나왔나? 이런 거는 약간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사실 저런 위치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제약 쪽에서 이게 내가 원래부터 하던 주력적인 전통적인 사업이다. 이러면 몰라요.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처럼 애플이 만약에 아이폰 판매라든지 아이패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를 통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력 사업을 가지고서 튀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풍제약은 주력 사업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약간 파생돼서 나온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이런 질병, 감염병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약간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시간적인 부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이게 상황들이 좀 그렇게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네, 항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매도의 관점들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원엔시스 이런 것들은 잡기가 어려운 종목들이죠. 일단은 뭐 포지션 나왔습니다만은 매수 포인트가 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들. AT 세미콘 이런 것들은 왜 오르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일까요? 일단 기술적 반등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넘겼잖아요. 위에 물론 저항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AT 세미콘
얘는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아, 이것도 치료제예요? 진단 키트 이렇게? 전부 다 그거네. 그럼 뭐 올라간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아닌데 왜 올라가는지 뭐 안 나왔어. 뭐 하는 기업이야? 이건 반도체 패키징인데 이거는? 아, 이거는 저기 삼성전자 평택공장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5G 스마트 필터. 그죠? 요거는 저쪽은 아니네요. 그죠? 진단 키트 이쪽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왜 포함이 되어 있지? 뉴스가 웃기게 나와서 AT 세미콘 별다른 호재 없이 상한가가 치솟았다. 네, 기업 내용 보면 되지. 이게 삼성전자 평택 공장하고 연결, 반도체라든지 장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관련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전방산업. 이번에 그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나오는 그 반도체 그쪽에 보니까 전방산업 쪽으로 그 고온 쪽에 강화를 시켜가지고 전방산업 쪽에 좀 확장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네요.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이것도 뭐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뭐 간접적인 수혜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추세를 돌릴 것인지 아닌지는 요 이후에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 패키지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같이 포함되는 종목인가? 재확산, 링니트 이런거, 포장용기, 이것도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이네요. 네, 플라스틱 포장용기, 비닐 포장지. 네. 방문. 이게 딱 저건데,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달. 네, 배달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것 때문에, 요게 이게 잡힌 거네요. 요 포장 관련주로, 네, 한국 패키지, 삼영화학, 세하, 이런 종목들, 삼영물산, 이런 것들이, 네, 포장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야, 진짜. 실제로 이제 배달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포장 용기 이런 쪽에서 또 나타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네요. 올라갈 타이밍이 되긴 됐어요. 올라갈 타이밍이 되긴 됐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재료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매도가 들어가기 굉장히 쉽겠지. 바이넥스. 이거는 바이오인가요? 이름이 바이가 들어왔어. 맞네요. 바이오 시밀러. 한번 잘 살펴보자. 지금 그 종목들 올라가는 걸 보니까 대부분이 식품, 수산주였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것도 언택트 솔루션이네요. 언택트, 그 다음에 치료제, 키트. 거의 대부분이 그러네요. 네, 그냥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의 상승,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 다나 같은 경우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네, 뭐 전자 결제 늘어난다 이런 거. 네, 이것도 코로나 관련 부분이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로 나오겠지 뭐. 이게 이런 테마들은 근데 이게 확 집중이 돼 버리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살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도가 굉장히 세버리면은 그냥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한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 뭐
저거 뭐야 물어보신 분이 있던데 넷마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카카오 게임즈에 온다 뭐 그런 얘기들, 네, 지분들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내용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실적 같은 부분들은 사실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만 좀 잡혀주게 되면은요 주가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사실 게임주에 들어가면서 컨텐츠 이런 쪽으로 해서 분위기가 잡힐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 신규 상장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 이거 뭐 누군가가 물어보셨었는데 그때, 네. 게임 주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런 기대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넷마블도 이제 자회사 기대치, 뭐 W 게임도 자회사 기대치, 뭐 등등등, 네, 등등등. 그래서 컨텐츠 쪽, 게임주 쪽 이런 쪽에서도 그 다 좋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이슈가 조금 더 있는 것들은 더 많이 간다. 오르다가 3분의 2가 내려오면 매도인가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위에서 이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타났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꼬리를 달았다. 근데 아직도 양봉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갭상승이 나타났어. 거래도 없어. 그러면은 이런 건 매도하지 않죠. 이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매도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으면요. 근데 거래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좀 내려와요. 꼬리가 길어졌어. 이럴 때는 매도하셔도 괜찮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은 위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래가 대부분 많이 늘어요. 오늘 늘지 않았다라면 이게 전날 많이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대부분 네, 거래가 전날부터 많이 늘어나는 상태죠. 이럴 때는 매도를 치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전날 올라간 것도 거래가 별로 없고요. 오늘 올라간 것도 거래가 조금 늘긴 했는데 별거 없어. 이건 매도하면 안 되죠. 더 올라갑니다. 이런 건. 매도가 없이 움직이는 것들은 정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중을 가지고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변화를 했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은 의미 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로 봐야 되나요? 꼭 여기는 거래량이 좀 나타났는데 그래서 좀 조정이 들어갔죠. 마찬가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 조정이 좀 들어가거든요. 옆으로 좀 횡보가 되든 아래로 들어가든 조정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거래가 좀 나와서 어떻게 되겠냐. 거래가 없는 것들을 갑자기 찾을 수가 없네. 근데 거래가 적다. 그 기준은 뭘로 봐야 돼요? 시간을 좀 하여튼 두고 봐야 돼요. 거래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더라도요. 그 뭐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뭐라 그래야지? 딱 어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도 이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거래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밀린다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네.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적은 물량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속임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분의 2가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로 진행되면 매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CJ 식품주, 식품주들 다 올라가네. 식품주. 이 식품주들이 옛날에 올라갈 때는 저연간이었나요? 에그플레이션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간편식, 외식 관련주 이런 쪽으로 그냥 다 구분이 돼버리는구나. 사실 저도 많이 좀 샀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나요? 네. 그 있잖아요. 그냥 뭐 데워 먹거나 그냥 뭐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거 배달 받아가지고 즉석식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즉석식품도 아니지만 즉석식품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거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냥 포장 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데워갖고 물만 부어서 먹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찌개도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진공 포장돼 가지고 오는 거 저도 도가니탕 몇 개 사가지고 네 요즘에 잘 먹었는데 이거 뭐 끓여 먹는 거나 뭐 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편하고 좋던데 네 간편식이요 네 편하고 좋던데 그죠 저는 요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리 재료나 이런 것들 사다가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하면은 이제 재료를 다 망치니까 이렇게 해준 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뭐 만약에 김치찌개를 샀다 거기다 이제 내가 두부만 좀 더 사가지고 집어넣는다든지 뭐 스팸을 조금 썰어 넣는다든지 네 라면은 좀 집어 그렇게 해가지고 배고프려고 그러잖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네 나도 요리사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간편하게 데워 먹기만 하는 거 물만 부어서 먹는 거 네 그러니까 비대면 비대면으로 이게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 재료값 계산하시면 더 싸다고 싸다고 그게 아니라 네 더 싸다고 그러던데 저렴하다고 사실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재료값이 더 쌀 테고요 그 다음에 사는 입장에서도 더 싸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간편식 네 간편식 레토르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생적인 면이야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위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죠 뭐 소독약 같이 먹 근데 끓여 먹으면 다 뭐 그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새벽 배송 마켓컬리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주목받아서 많이 가기도 하고 이게 하여튼 홈쇼핑부터 해서 인터넷 쇼핑 이런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사니까 네 카카오페이 이용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구매를 해요 그 밥만 하면 되니까 사실 근데 밥도 요즘에 햇반으로 다 해먹죠 밥도 안 하니까 햇반으로 사놓고 밥도 햇반 그 다음에 음식도 저렇게 사서 뭐 집에서 뭐 요리할 일이 이게 싱크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주방에 조리도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알아서 해주고 뭐 편하더라 근데 편하고 좋고 저 같은 사람도 네 옛날에는 밥 안 해주면은 굶어 죽을 것 같은 위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밥 안 해주면 네 사 먹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죠 생전에 네 아 그래요 잘하는 데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잘하는데 그 반찬 가게 잘하는 반찬 가게 근데 이제 팔려면 뭔가 좀 자극적인 맛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그렇긴 해요 가끔 한 번씩 먹는 것은 괜찮긴 하겠는데 설렁탕만 사드세요 설렁탕도 많이 늘라나 아무튼요 요즘에는 뭐 강아지 사료도 그렇고 네 다 그냥 몸에 좋은 거 나쁜 건 다 뺐다 그러고 그런 것들 해가지고 식품주들이 그래서 일단은 많이 오르는군요 CJ 시푸드도 올라가고 있고요 식품주들이 사도산업 네, 아까 제가 보셨던 거 해태제과 이런 건 또 왜 올라 이것도 식품이라 식품이라 사도 대림 뭐 하여튼 식품 네 전부 다 저거네요 전부 다 코로나네요 자 정리해보자 코로나 관련한 코로나가 만들어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 트렌드죠 테마 트렌드 1번은 당연히 치료제 백신 네 2번은 뭘까요 언택트죠 네 언택트 비대면 뭐 여기는 금융 통신 결제 등등 포함이 되겠죠 네 3번은 배달 음식
포장 용기,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포장 용기하고 또 뭐, 포장 용기, 네, 포장 용기밖에 기억이 안 나. 네, 이게 사실은 포장 용기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죠? 네, 뭐 배달하는 앱이, 배달하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네, 식품 관련주. 배달식품이니까, 또 간편식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네요. 어때요? 오, 이 정도 트렌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여기는 이제 결제, 이뿐만 아니라 게임도 되겠죠, 게임. 네. 이게 언택트가 굉장히 크긴 크다, 그죠? 네. 무슨 페이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도 포함되잖아요. 컨텐츠. 네. 그것도 있고.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경기 민감주죠? 민감주. 네. 자동차부터, 부품주, 반도체 등등 포함되겠고요. 2번은 동전주, 저가주들. 네. 저가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예요? 위험자산 선호현상.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 좋아지게 되면은요, 일단 대형주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지탱시키고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오지만 망할 일이 없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배경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이런 거. 그냥 아빠 같은 느낌이라 봐야 되겠죠. 아빠.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내 우리 형한테 이럴 거야 막 그래갖고 나한테 맞은 놈이 형아를 데리고 왔어. 근데 형아가 오면은 이제 쫄리잖아요. 근데 뒤에서 든든하게 아빠가 뭐야? 네. 아, 든든하죠? 네. 옛날에 우리 아빠 정말 든든해요, 그런 사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홍수가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데 어떤 아빠가 러닝셔츠에다가, 러닝셔츠만 입고 밑에는 몰라요, 물이 잠겨가지고 허리 위에까지 물이 잠겼더라고. 근데 딸아이를 이렇게 어깨에다 딱 안고서, 네, 그 물이 이렇게 막 차오른 그곳을 딸을 안고서 이렇게 건너가더라고. 근데 그 사진 밑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달렸냐면, 아빠 보고 싶다. 아빠랑 저렇게 있으면 든든하다, 이런 거. 그냥 아빠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시장에 아빠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든든하게. 우리가 버텨줄게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약간 외국인들의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엄마의 느낌하고 좀 다른가 봐요. 엄마는 약간 뭐라 할까요, 좀 포근한 느낌,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네, 근데 아빠는 좀 든든한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고 아빠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빠와 엄마는 역할이 좀 다르구나. 네. 그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아빠들은 그런 게 있죠. 네. 맘대로 놀아, 몰라. 왜냐면 지가 노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잘 신경 안 써요. 내가 먼저 놀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놀고 싶은데 애들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야, 너도 맘대로 놀아. 그래서 애들이 아빠를 좀 놀 땐 좋아하지. 네. 네. 제재를 안 해. 제재를 안 하니까. 네. 잔소리 안 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저가주들 같은 경우는 그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안정적인 상태에서 많이들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적으로는 뭐 특별한 게 없겠죠. 뭐 전통적인 종목들, 뭐 시총 상위권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요거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 LG화학 볼게요. LG화학이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데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배터리데이. 네, 배터리데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배터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걱정스럽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터리.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응?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TV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 판넬 안 갖다 쓰고 지네가 만들어 갖다 쓰고 반도체 안 갖다 쓰고 지네가 만들어 갖다 쓴대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네가 다 자급자족해서 만들겠다. 이거 모양만 보면 되게 악재거든요.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생산. 모양만 보면 더럽게 악재죠. 왜? 지네가 만들었으니까. 자기네가 만들었으니까 안 사서 쓰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자취생들이 이제는 우리가 밥을 해서 먹겠습니다 라고 반찬 가게한테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밥을 해 먹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 반찬 가게에서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양만 보면 더럽게 악재인데 여기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 소화를 할 수 있겠는가. 네. 반찬 가게 아줌마는 이렇게 얘기했죠. 학생 그거 만들 수 있겠어? 맨날 김치에 깍두기만 먹는 거 아니야? 김치 담그는 것도 어렵지. 그러니까 맨날 김에다가 밥 먹는 거 아니야? 김에다가 계란 후라이. 근데 옛날에 애기 키울 때는 다 그랬대더만. 네, 김하고 계란 없었으면 어떻게 키웠냐고. 네, 애기 엄마들이 늘 그렇게 얘기하던데. 애기들 다 그렇게 키웠어요? 김하고 계란 후라이로? 커서는 그렇게 크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걸 다 만들 수 있겠냐 이거죠. 내가 먹고 싶고 다 만들어 먹을 수 있겠냐. 네, 배터리 과연 다 만들 수 있겠냐, 다 소화할 수 있겠냐 이 말인데 못한다는 얘기죠.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거예요. 계속해서 커질 거고, 물론 이제 공장을 새로 세워야지 되고, 또 배터리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제작을 위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 양산 가능하겠는가? 실제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네 자동차에다 집어넣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배터리 회사로서의 성장도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럼 이걸 지금 당장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장 짓는 데만 3년 걸렸어요. 네. 2004년도부에 공장, 중국에다가 공장 설립 시작해가지고요. 2007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공장만 짓는데도 그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공장이 뭐 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새로운 걸로 개발하고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따를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겠죠. 근데 지금 LG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라든지 이렇게 세계 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당장, 네,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의 전망이겠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어떻게 할까? LG화학이나 이런 데도 배터리 핵심 부품들은 다 사서 쓰죠? 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핵심 부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지들이 자급자족 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LG화학이라는 이 부분, 즉 배터리 점유율 1위에 있는 이 독과점적인 기업에게는 약간의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악재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핵심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 뭐 식가격이 아니죠. 그 뭐야, 전해액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극, 그다음에 뭐 거기 들어가는 뭐 볼트,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사소한 것들이야 뭐 현지에서 조달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좀 필요로 하는 거, 배터리의 성능을 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입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없던 판로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부품주들은 없던 판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배터리는 이제 그 LG화학, 삼성 SDI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 부품 쪽으로도 집중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은 어떻게 될까? 당장은 타격이 없어요. 네. 그러든가 말든가 뭐 어쨌든 이거 왜냐면은 지금은 LG화학이 탑 1이에요. 탑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고 테슬라는 이제 뭐 만들어서 뭐 한다 그래도 탑 클래스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양산되는 뭐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은 좋은 걸 써야 되겠죠. 네, 자기네가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품질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기네 거 쓸 수가 없잖아. 그 저가 모델에 사용이 되는 거고 좋은 거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이렇게 고품질의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LG화학이 현재 자신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장, 세계 글로벌 시장 사용률이 가장 많은 배터리가 LG화학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당장은 타격이 없겠죠. 그런데 저가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갉아먹기 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당장은 타격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에잇. 네. 하지만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주가가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LG화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지금 당장은 주가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뭘까? 못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장 뭔가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너무 자극적이죠. 100만원 간다 목표 주가 나왔고요. 80만원은 예전부터 나왔고요. 90만원, 100만원. 네. 뭐 어디서는 100만원 넘게도 나온 것 같은데. 네. 너무 자극적이죠. 기업의 목표 주가가 나오면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가 그걸 잘 보여줬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네. 목표 주가가 제시될 때마다 항상 거기가 고점이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양 광고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간 이유를 찾으니까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뭔가 분석을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목표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래서 리포트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의 그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초대를 받잖아요. 또는 자기들 요청을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그 사람들의 공장을 쭉 안내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조용한 방에 가서 네 브리핑을 하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겠지만 네. 어쨌든 거기까지만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 탐방을 내가 갔어. 근데 내가 마음대로 회사를 돌아다닐 수 없죠.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는 것은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막 그냥 이상한 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러는 데 가서 할까? 아니면은 기업 분석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막 네, 서로 싸우던 사람들 웃으면서 네, 김 대리님 잘하셨어요. 네, 서로 막 칭찬. 오늘은 분량이 없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대사들. 아, 이 회사는 너무 좋아. 확 때려주고 싶은 네, 그런 어떤 미친 대사들을 막 하겠죠. 그럼 역시 회사가 좋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 네, 또 막 싸울지 모르지. 그래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큰 대회의실 가면 이제 빈풀에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정은 이렇고 저렇고 위기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뭐 자진납세하는 거죠. 뭐 그래서 위기는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극복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겠죠. 애널리스트 앉혀놓고서 그냥 우리 회사 곧 망할 것 같으니까 니들 빨리 이제 매도 의견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얘기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왔는데 리포트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좋게 써야지. 그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포트들을 우리가 매도 리포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그냥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가서 그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네. 나는 안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나는 안 해야지가 아니라 네. 나도 그렇게 될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냥 좋은 얘기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기 상황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좋은 뉴스, 특히 대기업들은 그래요. 좋은 기대감 뉴스들만 가지고서 계속 접근해야 되고요.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잡다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더 높은 목표 주가대, 더 높은 가격대 이런 것도 자꾸 제시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저 위치에서 만약에 그 리포트 목표 주가를 보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라면 어떤 상황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뭐 80만원, 90만원 먹자고 들어오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78만원인데 지금 매수가 들어와요. 80만원까지 가면은 뭐 고작 한 2, 3% 먹으려고? 아니면은 90만원, 100만원 갔을 때만 1, 20% 먹으려고? 그 생각 갖고 들어오지 않아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 갖고 생각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저 밑에서. 야, 저 때는 30만원이었는데 벌써 80만원이네. 3배 올랐네. 이게 저 때는 만 4만원이었는데 17,000원짜리였는데 78만원이네. 네. 이런 생각하고 오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렇게 큰 종목들, 우리가 사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10만원대, 20만원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50만원, 60만원 이렇게 갈 때도 있겠죠. 근데 그때쯤 되면 또 다시 이렇게 관련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장은 주가에 영향이 없을 걸 생각해요. 근데 당장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에서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표 주가가 높게 잡혀 있다는 거, 그래서 종목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 쉽게 올라가기 어렵겠다는 거가 되겠죠. 여기다가 살짝의 악재를 갖다 가미한 거잖아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그지 같아지는 거죠. 네.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고 있으면 아직도 안 올랐네 매수해야지, 아직도 안 올랐네 매수해야지, 지금은 사야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지 같은 거예요. 요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은 더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갈 것이냐가 되겠죠. 뭐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넘버원이고요. 뭐 단시간 내에 테슬라가 LG화학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이죠. 안심인데 단계 주가가 저렇게 올라와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고 이제 매도를 다 털어내긴 좀 어려우니까 한 절반 정도 팔아먹는 거 나쁘지 않겠죠. 지금 같은 데 사는 것은 약간은 애매하죠. 근데 난 팔기 싫은데요? 안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일단 정황상에서는 매도를 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팔기 싫은데 안 팔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의 사인은 안 나왔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나왔죠. 뭐 데드가 나와야지 뭐 조정을 받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5일선,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더 홀딩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네, 결코 여러분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네. 왜 수익이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주 끔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상황이 만나게 되려면, 올라가는 상황을 만나게 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 네,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하면 되겠나요?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코로나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마주들, 네, 민감주, 저가주, 뭐 종목들, 그리고 뭐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서 네, 뭐 따로 건드릴 것도 없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손댈 거 사실 없어요. 네, 유료회원님들도 많이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손댈 거 없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 괜히 건들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지들이 알아서 수익을 더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네, 편안하게 네, 오르는 거 지켜보면서 배 두들기고 맛있는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날이네요. 그렇게 보시고요. 경제 상황, 경제 지표, 일단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 큰 상태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덜 오른 종목이 있다, 그럼 더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거고요. 매도보다는 홀딩, 네, 괜찮으면 매수, 언제든지 괜찮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조금 내려와 있어요. 네, 많이 내려와 있네요. 음봉 제법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상황만 좀 보시면은 어때요? 시장 자체로서는 횡보가 계속되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지금 요 상황 지나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요 상황. 네, 올라간 이후에 진정하는 요 상황. 그러니까 그냥 냅두세요. 네, 큰일 안 나요. 큰일 안 나니까 냅두시고, 장이 조금 조정을 받아도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만 보고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어떤 악재나 이슈 이런 거 없고요. 대신에 주가가 올라가긴 좀 부담스럽고 막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가세요. 네, 잘 올라오네. 그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저녁 8시에 네, 또 오늘 시장 이야기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힘드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이따가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